이렇게 후보 모셔놓고 단일화 질문을 자꾸 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예. 이게 워낙 핵심 이슈다 예, 보니까 괜찮습니다. 예.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되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내란이 가고 그렇다고 환란이 오면 그게 무슨 정치 교체냐고 해서 민주당도 동시에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이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당원들 11만 명이나 됐네요. 예, 맞습니다.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메시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의 김문수 후보, 또 김문수 후보를 뽑은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뭐 정치공학적이든 어떤 형식이든 단일화 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미 제가 누차 선언한 바가 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은 위기 의식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계엄 사태 이후에 개혁을 하러 나온 후보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중간에 한덕수 총리님과의 단일화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밀어준 분들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단일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결국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전광훈 목사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과 어울렸던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퇴행적인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제가 한번 비판해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티격태격하면서 어느 정도 탈색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돌아가 보면 2017년 이때쯤만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김어준 씨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랬던 부정선거론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투표용지를 보시고 참 황당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믿었던 분이 3분이나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에서도 자유롭고 파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이 아마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은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는 며칠 동안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는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라는 친윤의 제안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고, 또 총리 제안, 공동정부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마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이런 그 막판 단일화 제안이 계속될 듯한데, 마침표를 찍어보자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희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030 세대는 확고합니다.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은 김문수, 특히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그런 김문수 전 장관을 찍을 수는 없다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후에 합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단일화 관련 질문과 답변 이어졌고요. 다음은 CBS 이재준 정치부장,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